모시다니. 이윤철입니다. 유정현이라고 합니다. 김현태 전 아나운서입니다. 오늘 이제 아나운서 선배님 특집인데 네네. 말에 관련 주제거든요. 말. 아나운서 선배님 내 인생 최악의 말실수. 내 인생 최악의 말실수. 최악의 말실수. 제가 뉴스를 하면서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무슨 선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 기간을 본격적인 선교 기간으로 해가지고 선배님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뉴스 하는데 그런 발음이 나오냐 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리고 또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아직까지 제가 듣고 있는 핀잔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앞두고 자기야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불행이 시작돼서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, 그런 사소한 말실수 같은 거를 아나운서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하는 편이고 보통 친구들보다 그런 말실수는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 뭐 말실수라기보다 조금 이렇게 남한테 모범이 되는 삶은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아마 제가 아나운서 기록을 아마 갖고 있을 텐데 이거 아마 방송에서 못 쓸 거거든요. 저는 현직 아나운서가 직결 심판을 2번을 받아본 사람이에요. 이제 죄명이 생떼였습니다. 생떼. 때를 부린다. 생떼. 지금은 아니고요. 한 30대, 20대, 30대 때는 그런 말실수들이 많았죠. 뭐 직결 꼴통. 직결 심판이 재밌어요, 그게. 근데 새벽에 불러요. 그거. 왜 새벽에 부르냐면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아침 7시에 불러서 직결 심판을 이렇게 합니다. 그럼 이제 얼굴을 알아보시잖아요, 판사가. 전 이렇게 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판사님이 그러더라고요. 그게 생떼예요. 그래서 벌금 내시고 출근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구류 사시겠습니까?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바로 출근하겠습니다. 벌금 냈죠. 아나운서 퇴사 후에 퇴사하지 말걸라고 후회했던.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같은 마음 자세로 그 당시에도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, 근데 또 사실 직장인으로서의 아나운서가 매번 최선을 다해서 하자 보면 쓰러지지. 그게 못해. 어려워. 또 어떻게 매번 사명감을 갖고 매일 하는 방송을 하겠어요, 그죠? 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후회했던 순간들이 1년 반, 2년 동안 이제 수입이 전혀 없을 때는 이게 뭐지? 내가 참 고생한다 이제 이런 느낌. 그리고 그때 사실은 MBN에서 저를 처음 불러줬어요. 저한테 앵커라는 직함을 처음 준 게 MBN이기 때문에 MBN에 대한 항상 이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고, 그 당시에 이제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앵커로 투입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제가 MBN 주말 뉴스를 시청률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, 뿌듯함이 있습니다. 순간순간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운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나왔어. 항상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중계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파리올림픽 보면서 그런 생각은 좀 했죠. 왜냐하면 제가 늘 해왔던 거니까 6개월, 7개월만 제가 아나운서실에 있었다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. 근데 물론 뭐 저한테 기회가 안 오고 후배한테 기회가 갔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스포츠만 했으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죠. 예. 혹시 이제 다시 태어나시더라도 예.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저는 다른 직업 갖고 싶습니다. 다른 직업 갖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이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고 뭐 저도 즐겁고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은 좀 나라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뭐 수출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역 상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거죠. 글로벌하게 좀 살아보고 싶어서요. 네, 그런 측면이 있어요. 아나운서들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는데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좀 출장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. 유정현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나요? 네, 해줍니다. 지금 유정현이 제 그 은인입니다. 왜 은인이냐면 같이 KBS 시험을 봤어요. 93년도에 제 친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
유정현 아나운서한테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. 93년도에 나는 KBS에는 무조건 안 되겠구나. 유정현 아나운서가 필기에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유정현 아나운서가 떨어지면서 이제 제가 KBS 아나운서가 됐고요. 야, 그 얘기 왜 하냐? 필기를 왜 강조를 해? 필기에서 떨어져서 제가 아나운서 됐고요. 근데 이제 유정현 아나운서의 그 흥성 인격이 훌륭한 게 제가 아나운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해줬던 그 기억이 있고 그 몇 개월 후에 바로 SBS 아나운서가 돼서 저도 축하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정현 아나운서가 필기에 붙었다는 건 아나운서를 못 됐습니다. 아니 필기 붙었는 MBC를 들어갔어야 돼 그때. 아니 저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MBC 필기 붙었어요? 91년도에 MBC 최종까지 올라왔어. 그래가지고 그 KBS 필기가 더 어려운 거네. KBS는 내가 사실은 시험을 대충 봤어. 근데 되게 인성이 좋고 그다음에 말 실수 많이 했다고 하는데 유정현 아나운서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. 정치하기 전에도 현태야 나는 다행스럽게 술을 안 먹기 때문에 큰 실수는 안 나와. 자신 있게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운전 비슷한 것도 한 번도 그러니까. 해본 적 아예 술을 아예 못하니까. 예. 그래서 아마 유정현 씨가 술을 마셨으면 정령이 가 있을 거야. 아니야 더 친했을 거예요 우리 둘이. 이거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더 친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랑 잘 안 친해요. 예, 그렇잖아요. 근데 그런데도 한 35 정도, 뭐 40살 정도까지는 꾸준히 밥도 먹고 뭐 이랬던 거 보면 아마 예, 정현이가 술을 마셨으면 아마 더 친하게 아마 지냈을 거예요.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안 촉촉한 초콜릿 나라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와. 아 그게 뭐 어려워요? 저는 이런 게 안 돼. 이런 게 안 돼요. 그리고 이런 거는 구태여 도전할 필요가 없.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습니다. 오 잘한다. 이러니까 내가 SBS에 붙은 거야. 저는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뉴스 늘었지. 그러니까 내가 MBN에서 아나운서 할 때는 뉴스를 하면은 전화가 와요. 야 왜 그렇게 더듬냐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졌나 봐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. 나보다 조금 낫다. 위다. 발음이 안 정확하네. 예, 다시 제가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할 때마다 동침이 나왔구나.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도 다 동침이 나왔던데 그래 너 동침이 아직도 해 뭐 이런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. 동침이 화이팅! 제가 현태하고 굉장히 친해요. 젊었을 때 친했어요. 벌써 그게 30년 전. 아나운서를 같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랬었던 30년 전에 굉장히 친했었는데 국회의원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오질 않더라고요. 현태가 사실은 프리랜서를 한 건 전 동치미 때문에 알게 됐어요. 근데 현태가 저런 면이 있었어? 처갓집을 몇십 년째 안 가?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아요. 나 같은 사위는 정말 괜찮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오늘도 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퇴해갖고 이제 그냥 저 놀라고 했는데 저를 동치미가 살렸습니다.
이왕 살린 김에 소주 한잔 먹게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동치미 파이팅!